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에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심판 이 변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수완박법에 관해서요.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 직접 변론을 했는데요. 이 변론과 과정에서 지금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이 두 명이 집중적으로 민주당 측 이 대리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민주당 측 대리인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쪽 그리고 이 한동훈 법무 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오늘 출발한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그다음에 법무부와 대검에서 주장한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잠재적으로 이 동의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동훈 장관 이 헌재 이런 직접 이 변론과 관련해서 이 화안이 말이죠. 한동훈 장관의 이 오늘 직접 변론을 격려하고 이 소원을 보내는 이 화안이 이 헌재 재판소 이 앞에 쭉 진열되어 있었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을 기원한다. 그리고 검수 원복을 응원한다.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을 정도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지지, 즉 검수완박법을 반드시 이건 우연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응원 화환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한동훈 장관은 말이죠. 이 검수완박법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검찰 본질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서 하나의 우연이다. 이렇게 냈고, 이러한 우연 입법이 허용이 되면은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해 달라. 이런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러한 이 한 장관의 변론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관들이 오늘 이제 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 민주당 측에서 보낸 이 선택 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명한 이 변호사들 답변이 상당히 옹색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요 한동훈 장관의 구체적인 이 변론 취지인데 이 핵심은요 한 장관의 오늘 변론의 핵심은요 우선 잘못된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 다음에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도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요 잘못된 의도와 절차 그리고 내용을 본격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범죄자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 그리고 이 잘못된 절차에 관해서는 위장 탈당, 그리고 또 이 쪼개기 회기, 그리고 이 수정안 제출, 법안에 맞지 않는 수정안 제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절차고요. 그리고 잘못된 내용은 결국은 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에 되는데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한동훈 장관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재판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한동훈 장관의 이런 변론 취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헌재에서 이 주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 장관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넘었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우연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4월 당시에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수정돼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새 정부 출범 딱 하루 전인 5월 9일 공포돼서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조된 법이다. 이런 점을 절차적 하자 중에 하나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우연이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달에 국회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거. 그러니까 이 우인 설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이 법은 우연이다 이런 점을 강력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양자 의원, 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까지 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요. 많은 국민들이 설마 했지만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해서 현실화됐다. 이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전 정권은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면을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를 했는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 전술하듯이 결행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이러한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서 우연이다. 그러면서요.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관련해서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석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서 안건 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 그래서 민영배의 위장탈당이 우연 요소 중에 하나임을 강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 검수완박법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진 우연이다. 그리고 최근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다. 그러면서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없앤 법 조항에 대해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막아야 할 어떠한 공익도 생각해내기조차도 어렵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익 제보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 입법 자유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우연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인데 다른 답은 없다. 이러면서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서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10분 활용하는 것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피청구인 측인 국회 측 노이범, 장주영 변호사, 즉 민주당 측 변호사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검사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적법하게 개정됐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범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은 직접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리고 검사는 말이죠.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률 개정 과정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 변호사는 국회에서 정당하게 법률을 상정해서 회기 결정 과정을 통해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무제한 토론도 실시가 됐고 그 다음에 여야 대표의 합의에 기초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여야 합의 기초가 안 됐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주영 변호사는요. 청구인 측에서는 70년간의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3주 만에 바꿔놓았다고 주장하지만은 54년 형사소법 제정 당시에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이 타당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가
2년여의 토론을 거쳐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번 법률을 그것을 이어받아서 수사 기소 분리를 시도한 것으로 3주 만에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이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 변호사는요,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청구 권한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적 청구로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청구인 측인 한동훈 장관, 피청구인 측인 국회 측 이 변호인들의 입장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세히 보도되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는요. 이종석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이선의 헌법재판관의 이 질문과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이종석 재판관의 이 핵심은 바로 뭐냐. 민영배 의원을 의장 탈당시킨 점은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의장 탈당 자체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원칙으로 지금 이 종래 헌재 판결을 보면은 자유우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원칙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민영배의 의장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금 헌재의 이 기본 원칙에 반하는 기본 선례도 반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선의 재판관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우선 성범죄 사건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이 검찰의 이 수사,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한 점, 이것이 검수완박법의 큰 문제점이 아니냐. 그래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없는 사람들의 이 권리에 대한 이 피해, 이거를 구제할 수 없게 만든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을 강력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민영배 헌법재판관과 이선의 헌법재판관의 질문, 거기에 따른 이 변호사들의 답변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이종석 재판관이 이 의장 탈당한 민영배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어요. 지난 10월 12일 날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도 이미 민형배 의원의 의장 탈당은 헌법을 어긴 활동인데 헌법 어긴 활동이 존중되어야 하느냐 이런 이 시각을 보인 바 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측, 국회 측 대리인들한테 질문을 몇 차례 했어요. 자, 우선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재의 종전 선례 결정에서의 자유우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원칙이란 취지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보거나 아니면 언론에 나타난 민영배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은 소속 정당 즉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의원이나 아니면 법사위원장이나 안건조정위원장이나 모두 이 사건 법률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신속히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요. 그 이미 이렇게 다 의견 일치가 딱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의견 일치가 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 의원은 의장 탈당을 하고 법사위원장을 그를 안건조정위로 선임하고 가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진행 과정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자유우임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측 대리인 얘기가요. 자유의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행위나 결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유로운 결정과 정책 결정, 선택에 있어서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헌재는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자율적, 자유우임에 의한 선택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국회 밖 국가기관이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헌재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종석 재판관이 또 질문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법정이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탈당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탈당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 의원의 내심의 의사, 즉 양심적 이 판단, 이것은 탈당 의사가 없는 건데 가결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만 취한 거 아니냐.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을 전제로 안건조정의 의원으로 선임한 것.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행위면 효력이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 의원님을 전제로 안건 조정 의원으로 선임해서 검수 완박법을 가결을 시켰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럼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니냐는 것인데, 피청구인 측, 즉 국회 측, 민주당 측 의견은 어떠냐? 다시 또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 즉 국회 측 대리인은 뭐라고 답변하느냐? 입법 취지까지 판단해서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면서요. 과거 국회에서 원내 교섭 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 간 의원 꾸어주기 형태도 있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 합집산하는 게 정치적 행위라고 이해하고 민사상 형사상 계약 행위로 평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민주당 측 변호인은요. 이게 민주당 이 과거에 정치 그 의원 꾸어주기까지 했는데 그 꾸어주기 한 거하고 위장 탈당 이 무소속으로 한 거하고 뭐가 차이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이종석 재판관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선의 재판관은 예컨대 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집요하게 했어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런 검사의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의 신청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검수완박법의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선의 재판관의 이런 질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공개 이제 오늘 변론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대신에 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주로 고발하는 사람이 말이죠. 피해자 대신에 제3자가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가 맞지 않느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선의 재판관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선의 재판관은요, 문제가 부모나 후견인에 의해서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즉 무혐의 처분을 하면은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게 한 거, 이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지금 문제점을 이선의 재판관이 강력하게 오늘 변론 시간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또 후견인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수사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에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 검수완박법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범위에 넣고 있느냐? 그리고 제3자가 고발할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배제해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했느냐. 만일 그렇다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관련 검사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 즉 친권상실 청구라든가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 이런 거를 원활히 하는 것인가 어렵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뭐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 측 대리는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역시 현행 법상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제3자 고발의 경우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은 검사가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재판관은 이선의 재판관은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경우에 성폭력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유형에 넣고 있느냐. 또 성폭력 범죄를 갖다가 제3자가 공익제보자로서 고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자의 이의 신청을 배제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수사검사의 증거 보전 청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렵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국회 측 대리는 성폭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고발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질문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다만 검사가 불송치 결정 자료와 증거물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일부 증거라든가 증거를 받아서는 보완 수사, 즉 이의 신청은 못하지만은 보완 수사는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요. 또다시 묻습니다. 고발인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또 물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국회 측 대리는요. 국회 내에서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 고발 친문 전문 단체의 고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이선의 재판관은요. 고발 사건에 관한 사법경찰관을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 이의 신청이 배제돼 버리면 검사에게 송태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느냐? 검찰 항고나 헌법소환 기회도 차단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이선의 재판관이 지금 지적을 또 하는 거예요. 즉 소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찰이 소추권은 없으니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개정법 안에서는 고발인이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피해자가 피해 복구를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 길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점을 이선의 재판관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 측 대리는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다. 다만 검사가 불송치 결정 기록과 증거를 받아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 앞에서 주장한 것과 똑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불송치할 수도 또 송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수사 요구까지 했는데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현행법상으로는 항고, 재항고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헌법소환도 마찬가지냐 물으니까 그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국회 측 대리인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헌법소환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행법상으로 항고, 재항고까지 다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구제 수단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재항고까지 해서 없기 때문에 헌법소환도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헌법소환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지금 이전의 재판관이 대리인 측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헌법소환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이 문제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이선의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선의 재판관이 고발인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면 고발인 이의 신청이 배제돼가지고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지 않아서 항고, 재항고를 통한 시정 기회가 찬용되느냐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즉 대리인이요. 국회에서 보안입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이게 무방비 상태다. 법률 규정이 하자다. 따라서 우연 여부가 있다라고 하는 이선의 재판관의 의견에 사실상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선의 재판관과 그다음에 이종석 재판관의 질의 거기에 따른 민주당 측 변호인들의 답변을 보면은 굉장히 옹색한 답변.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틀림없이 우연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제 이 결론인데요. 지금 이제 헌재는요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 이러한 판결은 9명 중에서 6명의 다수 의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9명 중에 말이죠. 3명만 우리가 좀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쪽 변호사, 이 헌재 재판관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총 9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리고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5명이잖아요. 여기에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이 1명이 있어요. 그러면 6명이 그러니까 민주당 측 인사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 국민의힘 측 인사는 몇 명이냐? 불과 3명밖에 안 됩니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의 재판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선의 재판관. 그 다음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이 자유한국당 추천 재판관이에요. 이종석 수석 전 서울고법수석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이 확고하게 보수파고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 이 사람도 이제 우리 쪽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바른미래당이 결국 우리하고 이제 합당이 됐으니까. 그래서 9명 중에 6명은 민주당 측, 3명이 우리 보수 측. 그렇기 때문에 이 2명이
이 한동훈 장관의 이 변론 취지에 맞게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생각했던 문제점에 상당 부분이 공감하는 이런 법리 해석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이 변론을 했지만 이 변론 취지가 과연 6명의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불길한 전망을 저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헌재 재판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논의 동향, 변론 동향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아마도 조금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법률 적용과 좀 많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또 방송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